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닭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CMS만으로 아이폰 1.7배의 낸드 플래시 수요가 신규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주중에 인사드리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늘은 낸드 플래시 산업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좀 찔끔찔끔 다뤄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 종합적인 방면으로 조망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낸드 플래시 산업에 폼이 돌아왔다. 이거 원래 낸드 산업에 봄이 돌아왔다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오타가 났어요. 폼이 돌아온 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과거 기사부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낸드 플래시 산업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였어요. D램, HBM에 비해서 낸드 플래시 쪽이 워낙 좋지 않았죠. 적자인 분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게 최종적으로 인수가 된 게 2022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SK 하이닉스의 사업부별 분기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연두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낸드 플래시 부분이거든요. 2023년 전후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었죠. 자, 반도체 용어가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보면 D램하고 그리고 오늘 알아볼 낸드 플래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여러 스펙들을 보고 사잖아요. 거기 보면 8기가, 12기가, 24기가 이렇게 좀 낮은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256기가, 512기가, 1테라 이렇게 좀 큰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큰 수가 적혀 있는 부분이 낸드 플래시고 작은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D램입니다. D램은 연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고, 낸드는 그야말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역할로 낸드 플래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낸드 플래시고요. 이게 아이폰을 뜯어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이 낸드 플래시고, 여기는 맥북입니다. 맥북에 여기 초록색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보통 전자기기 안에는 2개의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실제 저장 공간을 담당하는 놈,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저장하거나 했을 때 장기간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놈이 낸드 플래시다. 그러면 여기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보듯이 2024년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한 1년 반 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D램이 이렇게 쭉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이 돌았다는 거죠. 돌아서 쭉 올라오는데, 그 기간에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좀 그렇게 미진해요. 거의 수익이 없어. 2025년 요 상반기에는 또 이게 거의 적자 내지는 그 BEP죠. 아니, D램이 이렇게 좋은데 낸드는 왜 이러냐. 그걸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것만큼 잘 설명된 표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AI 서버를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나와서 AI 서버를 팔기 전에는 이 시장의 강자는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 본인들의 CPU를 넣어서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엄청나게 팔았죠. 그때 당시에 팔았던 게 이건데,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CPU가 들어간 서버, 그게 한 대에 한 $10,000 정도 했대요. 1,474달러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그걸 이제 스토리지라고 하거든요. 아까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의 코스트가, 그러니까 가격이 $1,500 좀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트에서 한 14.7%를 차지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엔비디아 H100이 들어간 AI 서버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봤더니 $3,456. 비중으로는 1.3%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 서버의 전체 가격이 269만 9천 달러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전체 가격이 $10,000에서 269만 9천 달러로 27배 올라가는데,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를 사기 위한 돈은 고작 $1,500에서 3,400달러로 2배밖에 안 올라갔다. 그럼 이렇게 보면 좀 의아하죠. 아니 2배 올라갔든 3배 올라갔든 간에 AI 서버가 잘 팔린다고 하고, 그리고 2배 올라갔으면 그래도 시장이 좀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유닛 단위, 그러니까 이 서버의 출하량은 이쪽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값싼 CPU 서버가 훨씬 많아요. 거의 시장의 80%, 90% 이 정도 된다 그러고, 엔비디아 서버, 그러니까 GPU가 들어가 있는 서버는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수량으로는. 대신에 이쪽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거의 시장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낸드 플래시 입장에서는 이쪽이 출하가 잘 안 되고, 이쪽이 출하가 높아지지만 여기서는 내가 먹을 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램의 본 코스트, B램의 코스트가 여기 37%에서 2.9%로 오히려 크게 줄었는데,
낸드 플래시만큼이나 크게 줄었는데 근데 D램은 왜 이 기간에 잘 나가게 됐지? 얘기하시면 여기 D램은 HBM을 제외한 D램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가는 D램인 거고 지금 이 표에서 HBM은 여기 GPU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GPU를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가 중간에 있고 양옆으로 HBM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가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19만 5천 달러 그러니까 거의 2억 5천 한 3억 정도 되는 요 코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D램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승해서 AI 수요를 누렸는데 낸드 플래시는 그러지 못했다. 1.3%만 먹고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2023년 들어서 낸드 플래시는 감산을 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D램이나 낸드나 공이 코로나 때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펜트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제품이 많이 팔렸잖아요. 뭐 스마트폰, PC, 노트북 이런 거 많이 팔려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23년부터 수요가 확 꺼지니까 이렇게 가동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보면 최저 가동률이 61%가 찍혀 있네요. 투자를 많이 해놨던 삼성전자나 아니면 인텔 낸드 사업부까지 사면서 낸드에 투자했던 SK 하이닉스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일단 감산을 많이 했고요. 감산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라인을 D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생산 능력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낸드가 뭐 100단에서 200단, 200단에서 300단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단수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줄겠죠.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100단 올릴 거 200단으로 올리는데 신규 장비가 없어? 그럼 기존 장비로 2번을 써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2025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동률이 이제 얼추 90% 선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웨이퍼 투입량 자체, 그러니까 웨이퍼 투입 생산 능력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에 한 180만 장 정도 됐었는데 글로벌리 낸드 웨이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180만 장 정도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한 150만 장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투자를 안 해서 계속 줄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폼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드디스크 품귀가 낸드 플래시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게 하드디스크죠. 이게 서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스토리지를 다 SSD로 할 수는 없어요.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를 써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량은 굉장히 많은데 모든 데이터를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주 쓰지 않는 데이터들은 느리지만 값싼 저장 장치에다가 넣는 수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즘에 이놈이 리드타임이 한 52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걸린다는 거죠. 지금 주문하면 1년 뒤에 받는다. 2027년 1월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작년 9월에 이랬으니까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52주보다 더 늘어났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도저히 HDD만 기다릴 수는 없겠다. 요놈만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어서 SSD가 상대적으로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리드타임이 8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닭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는 비싼 데는 막 18,000원, 2만원 하잖아요. 1인분에. 그러니까 야 이렇게 비싸게 주고 먹느니 차라리 치킨을 시키고 말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드디스크가 너무 리드타임이 길고 심지어 가격도 올랐어? 야 그러면 차라리 SSD 쓰고 말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좋은 호재입니다. 좋은 일이긴 해요. 낸드 플래시에. 근데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죠. 그러니까 내 자체의 매력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내 경쟁자가 시장에서 몸값이 올라가면서 내 몸값도 올라간 거예요. 제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이 두 번째 요인인데 이 두 번째 요인이 진짜 낸드 플래시 수요를 폭발시킬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닭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인구가 늘면서 닭가슴살 자체 수요를 폭발시키는, 그러니까 닭가슴살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달 초에 젠슨 황이 CES에서 베라루미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ICMS라고 하는 새로운 저장 장치를 소개를 했는데 그게 요 베라루미 플랫폼에서 여기 있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 여기 왼쪽에 있는 한국경제 기사에 보면 요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길게 냉장고처럼 생긴 요게 ICMS다. 그리고 이 ICMS를 열어보면 여기 안에가 낸드 플래시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ICMS는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론 맥락 저장 장치. 어렵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책 많이 보시는 분들 책을 한번 읽고 나중에 또 찾아봤을 때 이 책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그 주요 내용이 뭔지,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유익 있게 읽어야 할 문구가 뭔지를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잖아요.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 놓죠.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책 안을 다 숙독하지 않아도 이 대강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 AI도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 GPT에다가 뭘 이것저것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추론한다라고 하는데, 그 추론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적어 놓는 것처럼 어디다가 요약을 해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거랑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참고로 해서 빨리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I가 포스트잇을 저장해둔 걸 KV 캐시라고 하고, 추론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 KV 캐시 값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AI 산업 초창기에는 그 KV 캡시 값을 이 HBM에다가 넣어놨었대요. 왜냐하면 이용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이용하는 사람도 뭐 계속 하루 종일 이걸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는 저만 해도 제미나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루에 거의 유튜브만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HBM에는 이 KV 캐시를 저장할 만한 공간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거죠. 이 HBM 안 그래도 비싼데 겨우 이거를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되겠어? 아래로 내려서 시스템 D램에다가 KV 캐시를 저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에 부딪혔어. 그래서 SSD, 로컬 SSD죠. 여기다가도 저장했는데 이것도 안 돼서 나온 게 지금 여기 사이에, 이게 G3와 G4 사이에 들어가는 ICMS라는 거. 그래서 이 ICMS를 이제 G3.5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SSD보다는 GPU에서 거리가 좀 멀고, 뭐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이게 DPU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연동해서 작동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메모리 물리계층이 들어간다. 이게 낸드 플래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ICMS에서 요구하는 이 낸드 플래시 양이 얼마나 되나, 이 객관적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베라루빈 플랫폼 한 대에 요게 1152TB의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대요. ICMS용으로만. 근데 그게 만약에 2027년 기준으로 10만 대 팔린다고 보면 ICMS에 들어가는 전체 낸드 플래시 수요는 1.15억 테라바이트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에 얼마나 많은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아이폰을 사게 되면 보통 256기가를 고르거나 아니면 512기가를 고르거나,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 1테라를 고르잖아요. 평균적으로 300GB를 선택한다고 보고, 이게 1년에 2.3억 대가 팔리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7천만 테라바이트가 낸드 플래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15억을 7천만 테라바이트로 나오면 1.7배가 됩니다. ICMS만으로 아이폰 1.7배의 낸드 플래시 수요가 신규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연간 낸드 플래시 수요의 한 10%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떤 다른 수요를 대체해가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서 아마도 올해부터 낸드 플래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베라루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키옥시아, 뭐 이런 회사들이 낸드 플래시를 충분히 이렇게 시장에다 공급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검은색 막대기가 공급 증가치거든요.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해놨더니 수요가 생각보다 늘지 않아서 그 뒤에 한 3, 4년을 거의 오욕의 세월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이 수요가 확 줄어드는 바람에 뭐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뒤로는 공급 증가치가 수요 증가치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4년, 25년 계속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동률을 한 90몇 %로 맞춘 거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계속 공급을 적게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사들 계획 잡혀 있는 거 보면 계속 수요가 많지 공급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꺾은선 그래프가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레비뉴, 그냥 매출 대비해서 그거를 다시 얼마나 재투자를 하냐, 캐펙스로 얼마나 재투자를 하느냐 비율을 나타낸 건데, 2022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벌어들인 돈의 60%, 70%를 재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벌어들이고 재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쭉 빠져가지고 아마 올해는 벌어들인 매출의 16%밖에 투자를 안 할 거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낸드를 감산할 것 같다는 이런 뭐 기사가 어디 나왔던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SK하이닉스도 오히려 지금 D램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낸드 쪽은 오히려 줄인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요가 ICMS로 인해서 폭발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공급을 줄여? 그러면 가격이 진짜 저세상으로 가겠죠. 물론 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스마트폰, PC,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의 수요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트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비싸게 부품 사가지고는 남는 게 없으니까 비싼 것만 팔고 싶고,
또 비싸더라도 안에 메모리를 충분히 넣어주지 못해. 옛날에 512기가 넣어줄 거 256기가만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옛날이랑 똑같은 거 살라 그러면 한 수십만 원 더 얹어줘야 되니까 살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올해 아마 세트가 좋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MX 사업부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 반토막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낸드 플래시는 세트 쪽에 좀 익스포저가 크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여기 SK 하이닉스만 해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낸드 플래시 매출의 한 40% 정도는 USB 그리고 모바일,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죠. 이쪽 B2C 영역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세트 수요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서 이제 못 사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되면 낸드 플래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까 ICMS에서 신규 수요가 되게 창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B2C에서 수요가 줄어서 그거에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만큼은 낸드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워낙 지금 AI 서버 쪽에서 요구하는 양이 크기 때문에 한 3년, 4년 낸드는 보면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정말 다 없다 이 동네에. 앞으로 이건 다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YMTC한테 다 먹힐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좀 불안한 미래였는데 또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좋은 날도 옵니다. 좋은 날도 오는데 좀 디스플레이, 배터리, 우리나라 좀 주력 산업들이 있죠. 이런 쪽도 좀 오래 힘들었는데 좀 볕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는 좀 ESS 쪽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유리기판? 요즘 반도체용 유리기판 쪽에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많이 기웃기웃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김에 텔레그램 채널 홍보 한번 할게요.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있거든요. 제가 자주 업로드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제가 도움되는 뉴스나 아니면 짤막한 뉴스 레터 같은 것도 제가 보내드리니까 한번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